3번, 4번 한번 볼까요? 3번, 4번. 3번. AB의 선분 길이가 6, 그리고 두 개의 각이 120, 100, 그 다음에 15도니까, 네 각의 합이 180도니까 나머지 하나가 45도죠? 그래서, 사인 C가 45도가 나와요. 너 2분의 D가 나옵니다. 그리고 C가 6이죠? 그러면 너분의 너, 즉 2R은 얼마가 되냐면 6루트가 돼요. 그 R은 3루트 되나요? 넓이는 18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세타에 대해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가 있대요. A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이 둘의 구조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에다 뭔가가 적당히 곱해져서 하나는 더해져 있고 하나는 빼져 있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너가 3분의 4루트고 너가 마이너스의 2코사인. 자, 형태를 잘 보시면 이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연립을 하기에는 연산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식변형을 해서 연립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한데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너랑 너랑 곱한 거랑 너랑 너랑 곱한 게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해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를 더했을 때 둘이 곱한 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이런 것들만 남아요. 그래서 좌변이 누가 남냐면 4사인 제곱, A 제곱, 넌 사인 제곱, 넌 A 제곱, 코사인 제곱, 4 코사인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가 남냐면 A 제곱 더하기 4가 좌변에 남습니다. 우변은 식 정리해 보시면 9분의 얼마가 남죠? 요게 얼마냐면 81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제곱은 너가 9니까 5가 되나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제곱의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변을 제곱해서 그냥 위아래 더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사인 세타는 해서 식 다 정리해서 이항시켜서 걔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고 뭐 그걸 뭔가 풀어내려고 하면 일단은 거기서부터가 좀 풀기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관찰을 해줘야 되냐면 두 식의 관계 같은 것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제곱을 해서 위아래를 더하면 둘이 곱한 거는 없어지겠구나.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10번. 자, 그림과 같이 우리가 AX승, 로그 AX 서로 이제 Y는 X 대칭인 역함수 관계에 있는 녀석들. 근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랬을 때 AB의 선분 길이가 2루트 2일 때 A의 3승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현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두 교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직선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요 두 함수가 서로 대칭인 것과 더불어 Y는 X에 대해서 이 직선을 대칭시키면 다시 동일한 이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점을 대칭시킨 게 너죠. 그죠? 이렇게 대칭.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같을 것 같고 우리가 2루트라고 했으니까 일단 너의 좌표가 나오지 않나? 얘는 3,3이 나와요. 왜냐면 너가 6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너를 바탕으로 이만큼이 2루트 2라는 얘기는 사실은 너가 루트 2라는 얘기고 기울기 관계상 너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3에서 이 점을 찾아가는 방식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즉, 이 점의 좌표는 4,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 로그 a의 4는 2a 제곱은 4가 되는 거죠. a의 3승은 8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번부터 14번을 풀어줄게요. 11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함수가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죠. 이거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이고 뭘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하나의 지수함수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녀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인데 얘가 이사분면에서 만나고 싶죠. 그러면 일단은 0 들어가면 이거 얼마 나오니? 0,3 나오나요? 3? 그죠? 그리고 y축은 그럼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x축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로그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면서 a라는 점근선, 마이너스 a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죠? 그럼 이사분면 이쪽에서 만나려면 나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지나가거나 요거 사이가 돼야 되지, 그지? 정확하게 여길 지날 때가 0,3이라는 건데 0,3이 되려면 a가 8분의 1이 돼야 돼요. 여기가 누구냐면 네가 0이 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2,0을 지나나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순간에 a 값을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를 들어갔을 때 0이 나오면 a가 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즉 a의 범위가 8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면 요 사이의 함수가 될 테고 그러면 2, 4분면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그죠? 요것도 이제 좀 잘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12번. 자, 로그 2x의 제곱 더하기 3는 k 로그 2x. 서로 다른 두 근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근의 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일단 그럼 우리가 로그 2의 x를 t라고 일단 치환을 합시다. 그럼 너의 하나의 근이 알파. 그러면 로그 2의 알파를 t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베타는 로그 2의 4알파라고 써도 되나요? 1대 4니까. 그러니까 너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 더하기 t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즉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한 너의 2차식 t제곱 마이너스의 kt 더하기 3은 0 너의 두 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알파 곱하기 k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둘을 곱한 t1의 제곱 2t1 더하기 3는 아니지? 는 3인 거죠. 는 3. 이렇게. 두 근의 곱이 3이 돼야 되니까 t1의 값이 나오죠. 어차피 요 알파 베타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 k는 음수라고 그랬고 그럼 여기서 사실 t1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 이 양식해보면 마이너스 3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k가 음수라는 얘기는 모든 근의 합이 0보단 크다는 얘기죠. 아니지? k가 음수니까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모든 근의 합이 k가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t1이 1이면 나머지 하나가 t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3이 돼야 되고 둘의 합이 이제 음수가 나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냐면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t1이 마이너스 3 t2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둘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K는 마이너스 4. 알파는 너가 마 3일 때니까 2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라기보다는 실수로 곧잘 틀리는 그런 문제이고, 자, 보시면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부등식 1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fx 작고 나갔다 로그 2의 2gx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 로그 방부등식은 무조건 진수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 너가 로그 2의 gx가 되죠? 근데 일단은 요거랑 너랑 없어지고, 결론 너의 형태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라랑 똑같죠.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였어. 그래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요 범위에 맞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x가 요 뒤집어져 있는 형태고 gx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일단은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는 작거나 같은 쪽은 이쪽이잖아. 이쪽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0보다는 fx, gx가 둘 다 커야 되거든? 0보다 커야 된다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싸그리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되냐면 요만큼이 돼요.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돼? 너가 마이너스 1, 0, 대칭 2, 3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죠? 응? 응. 그래서 13번에 아마 2번이 될 거예요. 4개가 된다. 그 다음에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봐라. a는 일단 자연수 조건이 있다는 거고, x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가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짝수근의 판별식 로그 3의 a의 전체 제곱 너 마이너스 2배 로그 3의 a 작다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로그 3의 a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맞죠? 그랬을 때 a의 개수 구해봐라. 그럼 a는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거죠. 이렇게 7개 나오죠. 7개. 다음에 마지막 19번까지만 볼게요. 자, 공비가 0이 아닌 등 비수열 너에 대해서 보니까 공비가 2짜리네. 왜냐면 A4가 2 곱하기 A3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공비가 2짜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걸 계산을 해달래. 마지막에 계산하고 싶은 거는 자, A1이 1 그리고 A4가 2A3인 걸로 봐서는 공비가 2. 요거 시그마 계산해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너가 A의 K, AK 플러스 1 분의 A의 K 플러스 1 빼기 AK 요거 분모 곱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얘를 이제 부분 분수 형태로 바꾸겠죠.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그래서 여기 약분이 되죠? 요것만 남죠? 쭉쭉쭉 대입해 보시면 너는 A1분의 1 빼기 마지막에 6이 들어가면 A 7분의 1인데 1분의 1 빼기 2에 몇 승이죠? 6승인가요? 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너는 얼마가 나오냐면 2의 6승분의 2의 6승 빼기 1이 나옵니다. 서로 소죠? 마지막에 P 플러스 Q의 값을 보겠다는 건 요거의 합을 보는 거예요. 답은 2의 7승 빼기 나온다. 127이 나오겠죠. 자, 좌표 평면에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너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있고 P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일단 X좌표가 코사인 3분의 2파이라는 얘기는 어쨌거나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 있는 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사인 곱한 게 양수라는 얘기는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코사인 사인의 부호가 같은 거는 1사분면 3사분면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쪽이죠. P는 여기 있습니다. P는 여기 있고 그랬을 때 요거 코시컨트 얘가 이제 요거 있죠. 사인분의 1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사인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여기 선분 길이비가 너가 1,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 너가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사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의 역수니까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그리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탄젠트는 너분의 도니까 루트 3 나오나? 루트 3. 요거를 이제 더해달라라는 얘기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너를 루트 3으로 묶을게요.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인데 루트 3에다 하나 빼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3분의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 답은 4번이 된다. 됐고 오고려. 나머지는 따로 풀어줄게요. 다 보니까 질문이 제각각이라서 따로 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거 수업 교재 봅시다. 삼각함수의 활용이고, 삼각함수의 활용 늘 어렵죠. 도형은 항상 어려워요.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공식은 몇 개 안 되는 주제에 우리가 문제 유형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사인 공식, 그 다음에 뭐 코사인 공식, 넓이 공식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형 쪽을 내가 잘 풀어내려면 도형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어떤 능력이 되게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을 이제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게 좋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사인 공식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코사인 공식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표현들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먼저 삼각함수의 활용 우리가 사인 공식은 언제 많이 쓰냐면 어쨌거나 뭔가 외접원에 대한 상황이 나올 때 외접원 혹은 마주보는 관계 등이 나오면 우리는 사인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1번처럼 우리가 외접원 나와 있고 어쨌거나 요 각도 하나 주고 마주보는 너의 변의 길이를 물어보니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코사인 공식은 코사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한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에서 변이 여러 개 주어진 경우에 주어짐 이런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공식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세 변의 길이와 한 각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은 딱 한 개만 있으면 되고 변은 근데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 코사인 공식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1번 같은 이런 문제는 딱 봐도 변의 길이가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죠. 그죠?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없고 뭐밖에 없냐면 그냥 외접원의 지름과 반지름과 그 다음에 각도 한 개 이렇게 딱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인 공식을 쓸 거라는 예감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수선의 발과 관련된 수선의 발이 여러 등장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넓이 공식을 곧장 활용을 합니다. 사실은 수의 발이 여러 등장하면 넓이 공식뿐만 아니라 뭘 사용하기도 했냐면 외접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좀 이따가 볼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예를 들면 한 점에서 수의 발을 여러 개를 다 내렸대. 그러면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는 외접원을 그려서 풀거나 아니면 거의 넓이를 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거의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의 것은 수의 발이 여러 개 등장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약간의 암기가 필요해요. 수의 발이 여러 개 나왔어? 그럼 넓이 아니면 외접원을 이용해서 풀겠구나. 둘 다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코사인 공식을 아무렇게 막 쓴다든지 이렇게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표현 중에서 우리가 내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최단 경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최단 경로는 문제 좀 풀어줄 거고 요 내접하는 사각형 이 내접하는 사각형이 아주 별이 5개예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 얘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야. 무슨 원에 맨날 허건날 원이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문제 쭉 넘기면서 그냥 쭉 보시면 3번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11번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뭐 24번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뭐 이런 것들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상황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원의 삼각형 하나만 내접할 때랑 원의 사각형이 내접할 때랑 사용하는 것들이 사실은 약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이용하는지 좀 간단히 보시면 자 먼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서로 마주본 각도 간에 이러한 관계가 있고 어떤 사각형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면 원에 내접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각형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는데 보니까 대각의 합이 180도야. 그럼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외접원을 그려서 푸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데서 수혜발 뭐 이렇게 내렸대. 근데 뭐 너에 대한 정보를 주겠대요. 너가 무슨 12구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게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실제로 어떻게 풀어내냐면 너의 외접원의 지름이 10이구나.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인 공식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표현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마주보는 세타 그 다음에 파이 빼기 세타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의 세타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코사인 값은 부호가 서로 반대, 사인 값은 i와 완벽하게 서로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ABCD를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x까지 써줄게요. 보통 이렇게 5개의 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두 삼각형에 넓이가 있어. 요거를 편의상 ABCD라고 부를게요. 그냥 이렇게.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표현하기를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지? 자, 삼각형 ACD는 어때? 2분의 1 이번에는 CD sin 파이 빼기 세타라고 표현을 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인 이와 같은 내접하는 사각형 입장에서는 너를 반으로 띡 잘랐을 때 삼각형의 넓이 B가 항상 너 대 너가 되는데, 잘 보시면 비율을 약분해 보면 이런 요소들이 서로 공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넓이 B 자체가 AB 대 CD가 되는구나. 그럼 문제에서 예를 들어 너 대 너의 삼각형의 넓이 B가 1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줬어. 그럼 무슨 의미야? 둘이 곱한 거랑 둘이 곱한 게 B가 1대 2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뭐 때문에? 사인 값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코사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공식을 양쪽에서 쓸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을 파이 빼기 세타를 이쪽에서, 코사인 세타를 이쪽에서 각각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를 두 가지의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너는 뭐가 되냐면 왼쪽 아래 삼각형 입장에서는 2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기도 하지만 무엇과도 같아야 되냐면 오른쪽 위의 삼각형 입장에서 ACD 입장에서는 2배의 CD 분의 X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D제곱과 같아야 되죠. 이렇게. 원래는 C제곱 D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거를 하면 원래 ECD분의 C제곱 D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코사인 파이 빼기 X가 나오거든. 코사인 파이 빼기 X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전체에다 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이거를 식을 정리를 조금 하시면 어쨌거나 이 부분 길이는 같다. 그러고서 양변에다가 A, B, C, D 곱해서 식 이항하시고 정리하시면 그러므로 X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X제곱이 양변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서로 같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얼 구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코사인 값을 전혀 구하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돼요? A, B, C, D만 있으면 나는 누구 구할 수 있다? X를 구할 수 있다예요. 맞아요? X를 구했으면 당연히 코사인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누굴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면 이걸 가지고 사인 값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내접한 사각형의 특징이에요. 특징은 뭐다? 사인 값이 서로 동일하다. 두 번째 코사인 공식 서로 같다고 놓고 부호만 뒤집어서 쓸 수 있다. 됐죠? 만약에 문제에서 처음부터 x의 선분 길이 따위는 알 바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쪽 삼각형의 넓이 구해줄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사실은 x의 선분 길이를 구하지 않고 요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뭘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쓸 수 있잖아. x제곱은. x제곱 자체를 두 가지 방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너랑 누가 같아야 돼? c제곱 d제곱 마이너스 2c d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세타라고 쓰고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역시 양변 쓱쓱 이항시키면 코사인 값 바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바로 나오겠죠. 이거 그냥 계산해도 할만해. 써줄까? a제곱 b제곱 내가 외울 만도 하겠다. 나누기 a, b, c, d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생겼어. 공식 자체가 나름 깔끔하죠. 그죠? 얘네 지금 넘어간 거야. 넘어가고 너 넘어가서 묶고 나눠준 거야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나름 깔끔하게 생긴 공식이 나온다.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d제곱
너가 이 A, B, C, D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우리가 뭐만 알면 된다. 저렇게 변의 길이들이 다 주어졌을 때 저걸 가지고 코사인 값과 x 값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내접하는 사각형은 요게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플러스. 사실은 이 상황에다가 무엇도 굉장히 잘 나오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아주 잘 나와요. 자, 만약에 각의 이등분선까지 나왔어. 즉 만약에 너가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의 각의 이등분선은 물론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너가 A 대 D가 되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잘 쓰지 않아요. 문제를 풀 때. 오히려 뭘 많이 쓰냐면 자, 너랑 각이 같으면 항상 누가 같아야 되냐면 너와 마주보는 현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사인 공식 때문에. 너에 대해서 사인 공식 쓰고 요 삼각형에서 또 사인 공식 쓰고 하면 이렇게 같아지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삼각형의 넓이 b는 사실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 이 부분 선분 길이가 같으니 두 삼각형의 넓이 b는 아까 AB 대 CD라고 그랬어. 기억나? 여기서 AB 대 CD라고 해놨죠. 근데 B랑 C랑 서로 같이 각의 이등분이면 당연히 뭐가 돼? 그냥 A 대 D가 돼요. 그냥 너 대 너가, 너 대 너고, 너 대 너의 넓이 b예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에 한해서 이런 게 가능하고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뭘 가지고도 풀어낼 수가 있냐면 요 삼각형에서 내가 너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공식을 또 뭘 가지고 할 수 있어? A, X, B 이쪽에서는 D, X, B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그죠? 즉 여기서 코사인 공식 또 여기서 코사인 공식 니랑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방식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 정도까지 나옵니다. 됐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까지 한 거고 자,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은 문제 문항 표현들을 잘 보세요. 문항 표현에서 내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거를 써먹을 수가 있구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얘는 너무 쉽죠? 이등변이고 이런 걸 알고 있대. 그럼 나는 BC의 선분길이 바로 나오니? 사인 공식 쓰면 BC 바로 나오죠. BC는 얼마예요? 사인 120도는 얼마?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에다가 우리 지름인 얼마? 1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BC의 선분길이 7루트 3, BC가 7루트 3이니까 우리는 다시 둘레의 길이라는 건 너가 항상 이등변 기준으로 너가 항상 1대 루트 3이거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띡 나누면 너가 1대 2분의 루트 3이거든. 근데 너가 2분의 루트 3이면 너도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이만큼이 1대 루트 3이 나면 넌 7이 나와요. 너 7이 나오고 답은 14 더하기 7 루트 3이 되겠죠.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2번. 자, 두 개의 외접원에 대한 얘기야. 두 삼각형에 두 개의 외접원에 대한 얘기라는 건 얘는 무조건 사인 공식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사인 공식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면 너랑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그 중에서도 AB가 그 공통현인 거지. 그러니까 R1은 너의 지름은 사인 60도분의 6이 될 거고 너는 사인 45도분의 6이 되겠죠. 각각에서 R1, R2 나오고 그냥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3번 보세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그지? 근데 마지막에 BD의 선분의 길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해달래. 근데 AC의 길이를 주겠대요. AC의 길이는 2래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직각 원에서 직각이라는 거는 연결하면 너가 무조건 지름이란 얘기야. 근데 그 지름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AC가 2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래놓고 갑자기 이쪽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래. 너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마주보는 각이 세타죠.
그러니까 뭘 쓰겠어? 너의 지름에 대해서 요거 사인 공식 쓰면 되죠. 그냥 지름에다 사인 값 곱하시면 그 답은 2 사인 제타가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은 사인 값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인 값의 b와 선분 b가 같은 거죠.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사인 제곱 c분의 사인 a 곱하기 사인 b는 누구랑 완벽하게 똑같냐면 c제곱분의 ab랑 똑같아요. c제곱분의 ab라고 옆에다 써주시고, 그러면 주어진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잖아. a가 됐건 c가 됐건 한 문자로 다 통일을 하세요. 한 문자로 통일하면 서로 약분이 되겠죠. 어렵진 않다. 넘어갑니다. 자, 5번 위에다가 수선의 발이 여러 써주시고, 어쨌거나 수의 발이 여러 개가 한 점에서 내려가 있지, 이렇게 한 점에서 여러 개가 내려가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삼각형의 넓이 단원에서 나오는 한 점에서 한 점이 아니라 각 마주보는 점에서 내린 수의 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점에서 내린 수의 발. 자,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직각 여기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수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래 놓고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QR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 선분의 길이는 이만큼을 알려줬어요. 너가 6이다. 그래 놓고 너가 16, 8이다.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직각 한 점에서 내린 수의 발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을 그려서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원을 그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원을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너의 외접원의 지름이 6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너의 외접원의 지름이 6이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 너와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면 되죠. 그죠? 근데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이 작은 삼각형에서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큰 삼각형도 역시 동일한 각도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 너에 대한 사인 값은 얼마예요? 10분의 6인 5분의 3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분의 18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나온다.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변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를 변형해서 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 이쪽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요 바깥에 준 삼각형을 꼭 직각삼각형을 줘야 되나요? 꼭 직각삼각형을 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너를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어. 너가 6이고 너가 7이다 이렇게 줘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왜? 그래 놓고 나서 너에서 똑같이 수열발 내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에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이 마지막에 요 사인 값을 알기 위해서 내가 16, 7을 가지고 뭘 쓰겠어? 너에 대한 코사인 공식을 쓰겠죠. 코사인 공식을 쓰면 어쨌거나 너에 대한 사인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인 값을 우회적으로 주는 방법들이 꼭 직각삼각형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일반적인 삼각형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넘어갑니다. 6번 보세요. 6번이 풀이 자체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처음에 보면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 보통은 이제 잘 못 푸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이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각도가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그림을 좀 볼게. 이렇게 돼 있고 너가 또 직각. 그럼 봐봐.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부른다면 너가 얼마냐면 90 마이너스 세타죠. 요렇게. 그 다음에 너가 직각이기 때문에 너가 얼마냐면 다시 세타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너 더한 게 정확히 180도죠. 그래서 사실은 너라는 각도가 서로 같구나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마주보는 너의 선분의 길이도 너의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도 같아요. 그렇다는 건 뭐가 같다는 소리일까? 요 두 삼각형의 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사인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또 사인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완전히 같으니까 우리가 사인분의 선분 길이를 가지고 구한 너의 지름이 같겠죠? 그래서 선분 길이가 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완전히 같고, 그게 얼마냐면 여기서 나오는 4라고 주어져 있지.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CD예요. 이쪽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너와 다시 마주보는 이쪽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각이 얼마예요? 너가 30도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는
120도가 되지. 그러니까 결론, 우리는 x라는 거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과 같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인 4 곱하기 뭐에 대한 사인값, 사인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잘 보시면 식이 그냥 요거 딱 한 줄 쓰고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 보기보다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셔라. 넘어갑니다. 7번. 자, 사인 값의 b를 줬죠. 사인 값의 b는 무엇의 b와 같다? 사인의 b는 ABC 선분비와 같다. 기본적으로 선분비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 자, 마지막에 가장 큰 각의 크기 밑줄. 각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항상 뭘 가지고 하냐면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 값이 그냥 나오거든. 코사인 값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뭘 가지고 코사인 값을 쓰는 게 좋을까? 잘 보시면 변의 길이가 3대 7대 5거든. 근데 마주보는 각도 입장에서 내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길수록 변의 길이가 각의 크기가 클까? 아니면 변의 길이가 짧을수록 각의 크기가 클까? 둘은 관계가 있죠. 그죠? 어차피 각도라는 게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변이 가장 길 때 마주보는 각이 가장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각 B가 제일 크거든. B가 최대. 그때 코사인 B는 식 써주시면 3대 7대 5니까 2 곱하기 3K 곱하기 5K 분의 3K의 제곱 5K의 제곱 빼기 7K의 제곱. 이렇게. 어차피 K라는 건 딱히 의미가 없죠. 어차피 K제곱은 없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30분의 여기 얼마가 나오면 9 더하기 25, 그러니까 34 빼기 49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건 코사인 값이 얼마? 코사인은 120도인 거죠. 120도.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8번 보세요. 8번 어쩌고 저쩌고 지름 동그라미. 지름 나왔으니까 무조건 직각 쓰란 얘기고, 지름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직각을 찾습니다. 문제에서 반원 같은 게 나와도 항상 이 직각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렇게 있고 너가 지름이니까 어쨌거나 너는 직각, 네가 4, 너가 2루트 7인데 그럼 당연히 너는 얼마야? 3인가? 2루트 3? 그죠? 2대 루트 3대 루트 7이죠. 이렇게. 근데 코사인 2세타를 구해야 돼. 2세타 동그라미, 2세타 동그라미. 잘 봐. 여기가 세타거든?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이 그림에서 2세타를 찾아야 돼요. 숨은 2세타 찾기. 2세타는 어디 있을까? 당연히 여기가 세타면. 너의? 여기? 얘가 세타면 얘가 갑자기 2세타 된다고? 무슨 매직이죠, 그거는? 어딨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이 원 위에 있는 각을? 의 2배가 되는 건 누구죠? 그래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숨은 2세타 찾기는 요거예요. 2세타는 여기 있어요. 그럼 끝이지? 이 2세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코사인 2세타라는 거는 당연히 어디서 코사인 공식 쓰면 되겠어?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쓰라는 거야, 그냥. 너 얼마야? 루트 7이지? 너 루트 7이지? 너 2루트 3이지? 코사인 공식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세타 찾기 하는 것들이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 각의 이등분선 나왔네. 자, 각의 이등분이라 함은 기본적인 비율 관계도 있지만 너랑 요 동일한 코사인 값을 갖겠죠. 동일한 요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공식을 써보면,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너가 12, 너가 8, 너가 각의 이등분, 근데 너가 10이래. 근데 요 전체가 10이고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야 지금? 4로 나누면 3대 2가 되죠. 그러니까 너가 전체가 10이니까 너는 6이고 너가 4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AD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여기를 X라고 놓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각의 이등분인데 특수각의 이등분과 일반각의 이등분이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즉 여기가 만약에 120도였으면 내가 풀어내는 방식이 좀 달랐을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삼사각형의 넓이에 나오는, 예를 들면 뭐 20번 문제 같은 거, 이제 특수각의 이등분인데 9번이랑 20번을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x라는 걸 가지고 x를 어떠한 식, 임의의 식에다가 녹여내면 돼. x를 포함한 삼각형에서 내가 기껏해야 코사인 공식 정도 쓰겠지. 왜? 선분의 길이가 개 많이 주어져 있어요.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을 때는 거의 코사인 공식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공식 한번 써볼까? 여기서 이렇게, 아닌가? 8이랑 4가 숫자가 작으니까 이쪽에 쓸까? 이쪽에서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씁시다. 그럼 여기서 어디에, 어느 각도에 대해서 쓸래? 이거에 대해서 쓸까? 이거에 대해서 쓸까?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너에 대해서 쓰고, 요렇게 해서 또 너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너랑 코사인 값이 같다 하면 x에 대한 2차식 나오고 끝나거든?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에서 너에 대한 코사인 공식 쓰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또 너에 대한 코사인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두 번째 방법이 연산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식 써볼게. 너를 그냥 편의상 세타라고 놓고 코사인 세타는 2배 4, 8, 4의 제곱, 8의 제곱, 빼기 x제곱. 너는 2배, 요 전체 10, 8, 10의 제곱, 8의 제곱, 빼기 1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섣불리 이런 것들 계산하지 마시고 다 약분을 합니다. 최대한. 많이 약분이 됐죠? 2가 되겠죠? 요거 양변 이제 곱해서 식 정리하시면 x값이 나온다.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10번은 뭐 하는 문제냐면 연장선 위에 이 녀석이 있다고 했는데 얘도 이제 똑같이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뭘 이용하는 게 더 편하냐면 사인 공식을 이용하는 게 더 편안한 그런 문제예요. 보시면 내가 루트 14, 3, 5, a, d의 길이는, 문제가 a, d의 길이는 얼마니?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는 거는 요 x라는 녀석을 포함했을 때 요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요 큰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 그래? 그럼 만약에 내가 요 큰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요 삼각형에서 풀어나간다면 x라는 거는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각도 하나 아는 게 있거든. 30도를 알아요. 근데 30도와 마주보는 루트 14도 알죠? 그죠? 그러니까 x와 마주보는 각도 너만 알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사인 공식 쓰면 끝나겠지. 근데 이거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너를 세타라고 놓고 코사인 공식 땡기면 코사인 값이 나와요. 코사인 값 나오면 사인 값 나오죠. 사인 공식 쓰면 그냥 바로 풀리는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거나 x라는 선분을 포함한 도형에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 봤더니 요 삼각형에서는 요 변의 길이가 루트 14라는 것도 알고 여기가 5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 여기 끝까지 알려준 게 아니니까. 하지만 마주보는 각도를 안 해. 그러니까 30도랑 마주보는 루트 14?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x와 마주보는 이 각도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되겠는데, 그거를 이 작은 삼각형에서 각도에 대한 정보를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풀이가 뭐랑 비슷해? 지웠구나. 아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사인 값을 구하고 싶었죠. 그 사인 값을 구할 때 바깥에 있는 큰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을 구해냈죠. 여기서는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작은 삼각형을 써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각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그 각도를 가지고 그 각도를 포함한 다른 도형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됐죠? 넘어가서 11번. 11번이 답지가 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답지가 나중에 답지 보시면 알겠지만 답지가 좀 이상합니다. 위에다 답을 알려줄 테니까 쓰시고 잘 보시면 얘가 이제 원에 내접하는 요 사각형의 형태, 너가 120도니까 마주보는 너는 60도가 되겠죠, 일단. 그리고 뭘 알려줬냐면 x 더하기 y가 10이래. 이렇게 돼 있고 너가 5, 너가 3,
120도, 너가 X, 너가 Y. 자, 이 상태. 그럼 일단 넌 60도죠? 그럼 봐봐. 우리가 코사인 공식 써서 얘를 표현한 거, 이쪽에서 코사인 공식 써서 얘를 표현한 게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너라는 걸 편안하게 그냥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A에 대해서 코사인 공식을 한번 표현해 볼게. 일단 문제에서 X 더하기 Y를 알려줬고, A 제곱은 5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3이 되겠죠? 원래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120도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정확히 1이에요. 왜냐면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그 다음에 너랑 누구랑 같냐면 x제곱, y제곱, 이번에는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자, 요렇게. 근데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너를 이용하면 너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여기까지 하면 3xy 이렇게 되겠죠. 너가 계산하면 얼마니? 34 더하기 15 49 너가 100 넘어가고 약분 xy는 7 나오나? 17 나오나? 17? 곱해서 17이라고? 근데 17이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51? 아, xy 값 물어보는 거구나. 맞네. 끝이죠. 나 또 인수분해가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AB는 6, AC는 10, 삼각형 ABC. 너가 6, 너가 10. 근데 AB와 AD가 같도록 잡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쪽은 이등변이라는 얘기네. 요렇게 여기가 D가 있는 거죠. 너가 6, 너가 10. 이 상태 BD가 루트 15래요. 자, 요게 딱 주어지는 순간 아, 나는 여기에 대한 각도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각도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B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너가 X, 너가 K네. K제곱을 구하고 싶대. 자, K제곱은 우리가 뭘 가지고 구하면 돼? 너 코사인 공식 쓰면 되죠. 그지?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 되지. 근데 너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디를 알 수 있다고? 여기를 알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너야. 왜냐면 넌 파이 빼기 세타, 너가 세타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코사인 공식 쓰고 있으면 머저리지. 왜? 이등변인데 이걸 누가 코사인 공식을 쓰고 있겠어? 수행발 띵 내려서 얼마? 6분의 2분의 루트 15. 즉 코사인 세타는 12분의 루트 15가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루트 15, 4, K제곱, 코사인 공식. 이렇게. 간단한 문제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도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보겠습니다. 자, 13번 뭐냐면 문제에서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 너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각이 세타래요. 너에 대한 사인값을 주겠대.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거는 B, G 곱하기 B, E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 얘는 뭘까? 일단 한번 우리가 정사각형이 두 개 있다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너네 각도 두 개가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쪽 선분의 길이랑 너랑 같고 너랑 같다는 거. 그렇다는 건 사실은 누구랑 넓이가 같을까? 사실은 너랑 이런 것들은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 너라는 각도를 내가 지금 세타라고 놨거든? 그럼 너가 직각이면 당연히 이쪽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나고 사인 공식을 쓰면 같은 값이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변의 길이도 같고 사인 값도 두 변의 길이도 사인 값도 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칠한 부분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사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어. 그럼 이 각도가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너를 연결한 삼각형이랑 너를 연결한 삼각형은 항상 넓이가 같아요. 됐죠? 자, 근데 너에 대한 사인 값을 주겠대. 마지막에는 이 선분 길이 두 개를 곱하고 싶대요.
너가 3이고 너가 4인데 너에 대한 사인 값을 줬는데 우리가 사실 요 선분의 길이 여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사인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코사인 값이 필요하죠. 코사인 값. 코사인 값을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써서 표현을 했을 거라고. 그럼 어쨌거나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라고 돼 있다는 거는 코사인은 얼마가 나오죠? 너 36에서 11 빼면 25가 나오나? 6분의 5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나와요. 1에서 제곱해서 뺐어. 근데 둘이 곱해달래.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다 하나씩 다 계산해서 쓰지 마시고 일단 위에 거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이랑 마이너스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됐을 거라고. 밑에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넌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까지 정확하게 똑같고 플러스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5가 됐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뒷부분이 뭐가 나와? 20 나오지. 그지? 얘는 뭐 나와? 25 나오지. 그러니까 너는 25 빼기 20, 25 더하기 20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둘을 선분 길이 곱의 제곱이에요. 너가 답의 제곱. 근데 너의 답이 얼마냐면 5 곱하기 아까 둘이 더해보면 얼마 나오지? 45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답은 15죠.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 이거 전개도 펼쳐서 대칭시켜서 일직선 연결하는 거 기억나나? 이거 중딩 때도 하는 건데 요거 대칭 시켜서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였죠. 그죠? 요거 60도 쪽 대칭시키고 밑에도 대칭시키고 대칭 시키면 사이각이 60도에서 2배인 120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냥 일직선 당기면 돼요. 이거 중딩 때도 하던 거라서 어렵진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16번이 약간 어렵습니다. 16번 볼게요. 동일한 최단거리 문제인데 얘는 입체도이고 입체도형. 입체도형의 최단거리는 전개도를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전개도를 그래서 잘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각 APG에 대한 코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입체도형도 알아야 되고 전개도도 알아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633 그리고 너를 거쳐서 띡 띡 이만큼이 세타 인상아.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해달래요. 마지막에 일단 최단거리가 된다는 거는 애초에 이 P라는 점이 어디에 놓여야 되냐면 너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전개도를 그린다는 거는 얘랑 얘를 펼치는 거지. 그지? 얘는 6짜리 3짜리 너는 3짜리 3짜리니까 둘을 띡 펼치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6짜리 3짜리 너는 3짜리 이런 도형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너를 일직선으로 찍 연결한다. 슝. 아, 바로 이 녀석이 P구나. 됐죠? 우리가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 세타를 포함한 이와 같은 도형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면 됩니다. 맞죠? 그 중에서 누구는 알기가 편하냐면 얘는 알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면 너가 6, 3, 3이니까 제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근데 3으로 묶어서 2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더하면 루트 6인가? 그지? 그러니까 3루트 6이에요. 이것도 6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하지 말라는 거야. 3은 밖으로 묶어놓고 2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1대 3이니까 루트 10이지. 그지? 루트 10인데 사실은 3이잖아. 3루트 10이지. 근데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야? 너가 6대 3이지. 2대 1이지. 그러니까 이쪽이 2루트 10. 이쪽이 루트 10. 아, 너가 2루트 10이고 너가 루트 10이구나. 요거 이제 코사인 공식 땡기면 끝나는 문제. 넘어간다. 넘어가서 17번
17번 전개도 문제였고 얘는 이제 원뿔의 전개도죠. 원뿔의 전개도. 자, 밑면이 4km, 모선이 10이잖아. 그러면 요 모선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b는 사실은 누구랑 똑같았냐면 원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의 b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3대 1이니까 중심각이 3분의 2파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중심각이 120도 바로 나오죠. 다시 한번 12대 4는 2파이 대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그래서 모선분의 반지름은 2파이하다 곱하면 돼. 항상 세타는 이렇게 생겼다고. 모선 분의 r 곱하기 2파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됐고, 그럼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자 12, 요 밑에서 출발했고 한 바퀴 둘러서 다시 A부터 위까지 3km 인 지점까지 왔죠. 그래서 요걸 보는 거죠. 요거. 사이각은 3분의 2파이다. 코사인 공식 쓰시면 끝. 넘어갑니다. 18번. 거의 다 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 어떤 삼각형인가? sin A 더하기 sin B는 2배의 sin B 플러스 C가 무슨 소리야? sin B 플러스 C는 그냥 sin A와 같죠? 그죠? 자, 너는 sin A. A는 B가 나오네. 요거 나오고. 근데 A가 B면 말이 안 되잖아. A가 B면 코사인 B가 1인데 그럼 B는 0도 또는 180도인데 말이 안 돼요. 뭔가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약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너가 이거 맞네? 아, 나번에 밑에가 사인 C입니다. 사인 C분의 사인 A. 사인 C분의 사인 A로 바꿔주세요. 자, 그럼 계속 너를 만족하면서 사인 C분의 사인 A라는 거는 사실은 C분의 A와 같죠. 사인 값의 B는 썸분 B와 같다 그랬고 코사인 B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 공식 2배 AC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너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미 A는 B라며 너가 없어지네. 그러면 너도 약분되고 그리고 너가 2A 제곱 너가 C제곱. 근데 A가 B이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되겠죠. C가 직각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넘어가도 되죠? 자, 19번 변의 길이 주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자, 내저번 밑줄. 내저번은 거의 99% 뭘로 푸냐면 넓이를 가지고 풉니다. 넓이. 둘레 곱하기 반지름이 너의 넓이가 됩니다를 이용을 해서 풀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식 한번 써볼까? 요거 4, 5, 7 줬을 때 넓이 공식 뭘 가지고 풀어내는 게 제일 편해요? 세변의 길이 줬을 때 넓이 뭘 가지고 할 수 있죠? 그 이름이 뭐였죠? 아주 자주 쓰진 않지만 암기하라고 했던 바로 그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어요. 헤론의 공식. 그죠? 헤론의 공식이 뭐였냐면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생긴 공식이었고 그 S라 함은 다 더하고 2로 나눈 거였어요. 근데 다 더하고 2로 나눠보면 정확히 8이 나오거든. 그럼 봐봐. 너의 넓이는 루트 8, 4, 너가 3, 1 이렇게 된다고. 개 쉽게 나오죠? 4루트 6 나오나요? 이게 너의 넓이야. 헤론의 공식의 강력함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지? 너가 2분의 1, 너의 둘레, 4 더하기 5 더하기 7.
곱하기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쓰겠죠? 답은 2분의 루트 6 나온다. 2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자, 20번. 자, 이번에는 너의 가게 이등분선이 있대. 근데 마지막에 ACD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그림 보시면 얘는 특수각 이등분선이 특수각 120도니까 120도라는 거는 둘 다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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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라는 거는 공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려면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자, 단 BD는 CD보다는 더 길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그냥 미지수로 놓을까? 너 대 너의 B를 보세요. 너가 6일 때 2루트 7이죠. 그럼 너를 그냥 뭐라고 놓을까? 6K라고 놓을까? 그건 2루트 7K라고 놓을까? 이렇게 놔도 괜찮죠? 그랬을 때 일단은 요 선분의 길이가 나올 거야. 여기를 X라고 놓고 60도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씁시다.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구해 줄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너의 제곱이니까 28인가? 28은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6X 뭐 이렇게 나오거든? 결론 36에서 빼면 8인가? 이렇게 되네? 맞나? 맞죠? 그러니까 X는 2 또는 4 이렇게 나오네. 2가 되면 문제가 있나요? 잠깐만. 이쪽이 더 길어지나? 너를 뭐 2라고 합시다 일단. 자, 너는 2. 2라고 해보고 뭐 나중에 얘가 더 커지면 다시 4로 바꾸면 되겠지 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 곱하기 6K 곱하기 사인 120도. 너는 2분의 1에 6 곱하기 일단 X라고 씁시다. X라고 쓰고 나중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든 4를 대입하든 할게요. X 사인 60도 더하기 2분의 1 6K에 X 사인 60도. 근데 사인 120도랑 사인 60도랑 완전히 같은 거 보이나요? 2분의 1 다 나눠줘도 되나요? 그럼 우변은 누가 나오냐면 6까지 약분을 해보시면 6K는 X에 K 플러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만약에 X가 2야. K는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 나오나요? 그지? 근데 K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긴 거야? 얘가 더 긴 거죠. 근데 만약에 4야. 그러면 2K는 4K 더하기 4가 나오죠. K는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음수.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삼각형 ACD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뒤에 8문제 남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하나, 둘, 셋, 4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1번 별표. 21번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면 수선의 발이 여러 개. 역시 수의 발이 여러 개죠. 그죠? 한 점에서 수의 발을 여러 개를 내렸어.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건 삼각형 EFP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 그럼 일단 천천히 가보자. 먼저 세변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너가 6, 4, 5 그리고 수의 발의 길이가 각각 있습니다. 너가 2분의 루트 7 너가 루트 7 너는 모르네. 너는 그럼 일단은 X 그 다음에 바깥쪽을 알려줬어요. 6, 4, 5
뭐 현재 이와 같은 상황. 자,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갑자기 구해달래. 너는 도대체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수선의 발의 길이 자체가 나와 있죠. 사실은 수선의 발이 여러 개뿐만 아니라 수선의 발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넓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우리가 너랑 너를 아는데 얘까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수선의 발이 여러 개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개로 사실은 쪼갤 수도 있죠. 지금 20번과 동일한 맥락인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지만 너를 너 곱하기 너 2분의 1, 너 곱하기 너 2분의 1, 너 곱하기 너 2분의 1 이런 식의 세 삼각형의 합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헤론의 공식이 있겠지.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가지고 구하려고 잠깐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나의 목적이 만약에 x값을 구하는 거였다면 나는 헤론의 공식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목적은 사실은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x를 알더라도 하나를 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너와 너의 사이각에 대한 사인값을 알아야 돼요. 맞죠? 근데 이 녀석에 대한 사인값은 사실은 누구와도 같겠어? 당연히 너에 대한 사인값과도 같겠죠. 그러면 저 녀석에 대한 사인값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내겠어? 요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에서 정보를 얻어내겠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구해줘야 돼? 너의 코사인 값을 구해줘야 된다고. 그럼 어차피 내가 코사인 값을 구해줘야 되고 어차피 너의 사인 값을 구할 거였다면 헤론의 공식을 굳이 쓰지 않고 2분의 1 너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넓이를 썼을 거라고. 자, 풀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2배 5, 6, 5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얼마 나오니? 16을 빼고 45 나오나? 아닌가? 다시 한번. 너가 25, 36, 16, 20, 45 맞죠? 45. 약분. 3, 5. 4분의 3. 짜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값 나왔고, 사인 값은 나오겠죠? 그러니 사인 세타는, 그래서 4분의 루트 7 딱 보는 순간 반갑죠. 그죠? 루트 7?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 너의 넓이 S는 2분의 1에 6, 5, 4분의 루트 7과도 같은데, 너는 전체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2분의 1에 6 곱하기 2분의 루트 7, 4 곱하기 루트 7, 5 곱하기 x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x 값이 나와 안 나? 이거 식 정리하면 무조건 나오죠? 2분의 1 날리시고 루트 7 가지고 식 정리하시면 x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우리의 답은 2분의 1에 2분의 루트 7에 x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4분의 루트 7이죠. 이렇게 답은 16분의 7 x가 되겠다. 여기서 x값 나오고 끝난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22번이 역시 수선의 발 여러 개 나오는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답만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어쨌거나 넓이를 우리가 활용한다. 넓이를 활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볼게요. 23번이 약간 어려운 문제. 자, 원에 내접하는 예각 삼각형의 각각 이렇게 생긴 녀석들의 삼각형의 넓이 b가 3대 4래요. 그리고 BC의 선분 길이는 2루트 5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AOB가 3, AOC가 아니네 이쪽이 4고 3인 거죠? 이렇게 각각의 넓이 b가 4대 3이래요.
4S1이 아니지 3S1이 4S2랑 같다는 거는 넓이 b는 4대3이 돼야 되죠? 너가 2루트. 문제에서 너의 반지름은 루트 10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지름은 2루트 10이지? 그럼 2루트 10분의 저 선분 길이 2루트 5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이 각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45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인 공식 쓴 거예요. 두 가지가 사인 공식. 사인 공식 쓰면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는 건 너가 직각이란 얘기네. 너가 직각이 되면 각각이 다 여기가 루트 10 너가 루트 10 너도 루트 10 뭐 이런 상태인가 봐.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너는 도대체 얼마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 이 넓이비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셔야 되고 이 넓이를 어떻게 쓸까요? x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사실은 어디를 아는 게 제일 좋냐면 이쪽 각도를 아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이쪽 각도를 아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너의 중심각을 가지고 지금 보면 반지름이 다 루트 10이기 때문에 너가 4대3이라는 거는 편의상 이 각도를 2알파라고 놓고 이 각도를 2베타라고 놓는다면 사인 2알파 대 사인 2베타가 너가 4대3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 베타의 관계는 어떻죠? 다 더한 게 얘가 2파이가 나와야 되죠? 다음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x값을 구해봐라. 일단은 요 녀석 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쪽의 선분의 길이를 y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너를 y라고 놓고 우리가 각각을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x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나? x제곱은 제곱 뭐에다가 잠깐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x는 너가 알파니까 x는 누구냐면 2루트 10 사인 알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x는 2루트 10 사인 알파 y는 2루트 10 사인 베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저 45도를 아직 못 쓰고 있거든? 45도를 좀 써먹어 볼게요. 요 코사인 공식 좀 써볼까? 코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배에 둘이 곱한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루트 2 xy는 너의 제곱인 20이 나오나요? 요게 나오네. 그리고 넓이비를 써줘야 되는데 자꾸 2알파랑 2베타만 나오는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 너가 AB의 길이고 이거 넓이비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넓이비 사인 넣어 곱했고 맞고 2알파와 2베타를 이용해서 얘를 써줬고 이거 그저께 풀었는데 까먹었다. 요 넓이비를 이용해서 푸는데 넓이비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인 값에 b를 준 거거든 지금. 넓이비를 줬다는 거는 어차피 요 삼각형의 넓이는 너 사인 2알파 여기는 너 사인 2베타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걔네의 넓이를 4대3이라고 준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풀어내면 되는 문제인데
까먹었어요. 이거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풀어줄게요. 요것만. 우리 거의 다 끝났으니까 요것만 스킵을 합시다. 요 24번 별표 칠게요. 24번 우리 한번 봤던 문제라는 건 기억나나요? 여기 난리가 없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재작년 3월 모의고사인지 4월 모의고사인지 29번에 나왔던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삼각형의 넓이비를 줬어요. 근데 얘랑은 좀 다른 상황인 게 뭐가 다르냐면, 삼각형을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 내접을 하고 있고, 쟤는 삼각형이 내접하는 상황이고 얘는 사각형이 내접을 하죠. 여기가 6, 여기가 4, 여기가 알파. 그럼 너도 알파겠지? 이런 상황. 자, 근데 코사인 알파를 일단은 줬어요. 4분의 3. 그래 놓고 물어보기를 S1 대 S2가 일단 9대 5래. 누구냐면 A, B, C, A, D, C와 그 다음에 C, B, D. A, B, D다. A, B, D. 얘와 요거, 요 뾰족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뾰족한 거. 둘의 넓이 B가 9대 5래요. 근데 잘 봐봐. 어차피 요 각도를 베타라고 한다면 너도 베타죠? 그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둘이 원주각으로 같아. 그럼 사인 값이 같다는 얘기는 넓이는 오로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에 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을 곱하고 둘을 곱한 게 몇 대 몇이냐면 9대 5가 돼야 됩니다. 그럼 너를 편의상 x, 너를 y라고 놓을까? 6x 대 4y가 9대 5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식 정리. 18y는 15x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넣어 곱하고 넣어 곱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9대 5가 나오는데 그러면 너도 약분이 되죠? 6y는 5x. 그러니까 y쪽이 6 아니지? y쪽이 5, x쪽이 6이 나와요. 너를 6k라고 놓겠습니다. 너를 5k라고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삼각형 ADC의 넓이를 물어보고 싶고 S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자, 이 삼각형의 ADC인데 너의 넓이를 구하려면 나는 여기 6K, 너 4, 너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근데 코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사인 알파는 아는 값이에요. 사실은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6K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쨌거나 나는 얘네를 연관을 짓고 싶어. 근데 얘는 이렇게 생긴 선분의 길이고 얘는 이렇게 생긴 선분의 길이야. 근데 두 삼각형은 뭘 공통으로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두 삼각형 너랑 너는 뭘 공통으로 하고 있냐면 알파라는 각도도 공통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변의 길이 A라는 것도 공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 코사인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A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큰 삼각형 입장에 요 위의 삼각형 입장에서는 6이랑 5K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6의 제곱 5K 제곱 마이너스 2배 6 5K 코사인 알파 요게 가능하고 너는 밑에 삼각형 기준에서는 6K와 4죠. 4의 제곱 6K에 요 괄호 안 쳤다. 6K의 제곱 빼기 2배 4 곱하기 6K의 코사인 알파와도 같겠네요. 근데 코사인 알파 값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식 정리하면 이거 K에 대한 2차식 나오고 K값 나오고 K값 나오면 끝나는 문제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6K, 4, 사인 알파. 근데 코사인 아니까 사인은 알겠죠? 그죠? 24번이 재작년 기출이었다. 25번 같은 것도 이제 기출이고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기출은 아니고 평가원 기출인데 이런 건 사실은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보시면 선분 길이 AB가 3짜리 각 BAC가 3분의 파이인 ABC가 있대. BAC가 3분의 파이라는 거는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네. 그리고 그림이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60도 여기가 선분 길이가 3 근데 너의 넓이를 주겠대요. 즉
너의 외접원의 넓이는 루트 3분의 7이네. 너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요걸 준 거죠. 그랬을 때 너 위의 점 P에 대해서 PA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럼 봐봐. C라는 점은 움직일 수 있는 점인 거지, 그지? 그 대신 여기가 이제 60도라는 거는 이제 유지한 상태로 여기 선분 길이가 3인 것도 정해진 상태로 우리가 얘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누가 정해져 있어야 되냐면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정해져야 누구 때문에? 요 지름 때문에. 우리가 사인 공식 써볼게. 너 2분의 루트 3 곱하기 지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와요. 이렇게.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이니까 지름은 루트 3분의 14인데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라서 2분의 루트 3 다 약분됩니다. 7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 너는 일단은 7이야. 너는 3이고 너는 7이고 C라는 거는 요 사이각도가 60도가 되게끔 움직이는 뭐 이런 상황. 그래? 그럼 마지막에 보고 싶은 넓이는 삼각형 P, A, C인데 P라는 거는 그냥 너 위에 점이래요. 그래? 그러면 그리고 P는 A도 C도 아니래. 그럼 여기가 A고 B고 그럼 C는 뭐 최대한 너로부터 멀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선 있는 순간 이런 때 아니야?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가장 멀리 있는 이런 순간인 거죠. 우리가 이 60도라는 걸 아니까 3이랑 7을 이용해서 여기 선분기를 좀 구해볼까? x라는 거에 대해서 코사인 공식을 써봅시다. 그럼 넌 7의 제곱 49 는 x제곱 더하기 9 맞나? 빼기 3x 이렇게 되네. 그지? 이렇게 나오죠. x가 8 나와요. 자, 너가 8인 상태. 그럼 봐봐. 일단 요 현의 길이가 8인 상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7짜리인 이 원의 가장 언제가 넓이가 넓은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만큼이 8짜리가 있어. 요때가 최대 아닌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런 삼각형들을 보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높이가 최대라는 건 요때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루트 3분의 7이고 너가 루트 3분의 7이고 너는 2분의 8이고 그 4고 너는 얼마야? 이거 얼마 나오지? 7의 제곱에서 너 1이네. 루트 3분의 1이네. 이렇게 나오네. 왜 이렇게 나오냐면 너가 3루트 4라고 하면 루트 3을 다 곱해주면 7대 3루트 4루트 3이지. 7대 4루트 3. 4루트 3 제곱한 게 정확히 48이에요. 너 49지. 그럼 넌 1이라는 얘기지. 1인데 사실 루트 3 다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그냥 피타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관계로 피타를 썼다. 그럼 전체 얼마나? 루트 3분의 8 나오죠? 그러니까 넓이는 루트 3분의 8 곱하기 밑변. 너가 최대다. 그래서 어쩌고 루트 3 같은 것들이 있다. 넘어가서 마지막. 우리 28번까지만 봅시다. 자, 은차차. 28번 보고, 쉬는 시간 잠깐 끝나고, 요거는 다시 마무리해 줄게요. 28번이 이제 수능 기출인데, 근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왔고, 보시면, 자, 원이 있는데, 너가 각도가 60도. 그래서 이렇게. 상황 자체는 얘랑 되게 비슷하죠? 어디 갔지? 얘랑 되게 비슷하죠? 이번엔 여기가 60도래. 그 다음에 뭐를 알려줬냐면 A, B 대 AC를 알려줬어요. 바로 3KK 놓을게요. 그때 AC를 K라고 친절하게 놔줬네. 오, 자, K 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는 거는 사실은 너와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얼마가 나와? 너의 2배에다 2분의 루트 3 곱하면 7 루트 3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K, 3K, 7 루트 3, 3분의 파이, 코사인 공식 쓰고 끝나는 문제. 이게 나형 4점짜리였어요.